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충무이키 29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커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거 지금 오늘부터 광고 따로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멘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작하기 초반부터 상당히 산만하죠. 산만한 상태. 지금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옆에서 게스트로 하는 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팀이 뭔가 좀 안 맞네 나랑. 정적인 방송. 왜냐면 여기서는 형이 이제 진행 롤을 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경석이 형처럼 이렇게 좀 정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적인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경석이 형 옆에서 해봤지 내가 이 둘을 이끌고 지금 뭘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드는데 경석이 형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타러 왔습니다. 자, 뭐 여기는 바로바로 시작하던데. 맞습니다. 네, 뭐 따로 토크들을 안 하더라고요. 뭐 오프닝 토크 내용이 있으면 하긴 하는데 네. 뭐 오늘 주제가 좀 많아가지고 오프닝 토크로 시간을 잡아먹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 조합으로 해본 적 있나요? 오프닝 토크요? 아니 오프닝 토크 알고. 형 껴서요? 해봤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3명 없는 것 같은데. 없나? 와. 일단 올해는 뭐 당연히 없고요. 예준이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됐는데 없나? 한 번도 없나? 이 조합으로? 근데 없는 것 같아. 나 지금 형이 1년 반이나 안 계셔. 2년 중에 1년 반이 없었는데. 이 조합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 그래서 조합... 이렇게 산만하구나. 네, 이 조합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꽤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 조합 안 해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둘한테 한번 잘 맞춰갖고 해봤습니다. 저희가 맞춰야죠. 제가 오프닝 토크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카톡에다 뭐라 보내지 않았어요? 토트넘 얘기 짧게 할까요? 토트넘 얘기 맞아. 네. 이거 또 안 적혀 있었네. 이게 어렵다 오늘. 자, 토트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팀 워크. 팀 워크를 자꾸. 테머스. 자꾸. 저는 아까 좀 대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토트넘 경기 다시 한번 보려고 뭐 자꾸 이렇게 토트넘 대 뭐로 치면 되는데 상대팀 이름을 자꾸 검색을. 그렇죠. 얘네가 팀워크였나 자꾸 워크가 떠오르더라고. 이 사람 다 직업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워크 쪽을 계속 알아봤는데 워크가 아니죠. 그렇죠. 테머스라는 팀이고요. 오브리그 팀이었고 이제 토트넘과 FA컵 3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사실 오히려 저희 톡방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라인업이 떴을 때 오브리그를 상대로 이렇게 좀 주전을 많이 써도 되느냐라는 반응을 이제 경석이 형이 주셨는데 이제 경기 양상은 오히려 주전을 더 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갔죠. 네, 뭐 일단은 토트넘의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오브리그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아스날 다음 경기는 아스날을 만나는 라인업 정도의 수준으로 좀 끌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 경기 내역을 좀 살펴봤었는데 경기 전에 내셔널리그 컵이라고 있어요. 오브리그랑 세미프로랑 아카데미랑 하는 컵이 있는데 썬더랜드 아카데미랑 경기를 했는데 홈이었는데 5대1로 졌었거든요. 진짜요?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토트넘이 이런 라인업을 꺼냈을 때 그냥 당연히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처음부터 좀 말리더라고요. 토트넘이 아무래도 구장에 대한 적응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좀 말리더니 결국에는 연장전을 갔죠. 네. 일단 이거부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실패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토트넘이 조금 부진한 이유 중 하나를 사실 이게 부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상대편 팀 선수들은 폼업에 얼굴 하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봤자 유스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증명사진 올려놓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자료 화면이나 이런 데도 구하기가 어려운 선수들일 텐데 제가 느낀 점은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인조잔디 핑계 가능하다 봅니다. 좀 깨크다. 좀 깨크다를 보고 또 토트넘이 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경우에서 인조잔디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두 번째로 골키퍼가 좀 잘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골키퍼가 좀 잘 막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릴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상대가 레벨이 낮든 높든 간에 골키퍼가 그날 미쳐버리면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좀 말릴 수 있는 경우에서는 좀 있다. 하지만 그렇죠.
그게 5부면 말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골키퍼가 미쳐서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스탯만 보셔도 이게 연장전까지 합친 스탯입니다. XG 값이 0.49 대 1.63, 슈팅이 13 대 17, 유효 슈팅이 2 대 7. 그래서 사실 빅찬스를 5개 만들어낸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토트넘이 경기를 봤을 때 뭔가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만한 공격 장면이 되게 많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브리그를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밖에 못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좀 어이없고 웃길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좀 해탈의 경지에 그렇죠. 오른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제 생각 때는 코멘트도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90분 내로 끝났으면 토트넘 잘못 가지고 나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걸고 돼요. 근데 연장전까지 가서 이게 어렵게 얘기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게 더 진짜 경석이 형 말 그대로 더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손흥민을 선발로 쓰든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었던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하필이면 또 다음 경기가 아스날 경기라서 그쵸.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뭐 네, 뭐. 크게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네, 못했고 이거는 뭐 누가 그럼 베르너도 이상하고 존슨도 이상하고 오히려 뭐 양민혁 선수가 명단 제외된 거 오히려 그 부분 그 오히려 좀 아쉽죠. 인조잔디면 아까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인조잔디면 오히려 양민혁이 나을 텐데. 몇 년 전에 인조잔디에서 뛰었을 텐데. 그러니까 1, 2년 전밖에 안 그쵸, 됐어요. 예. 1, 2년 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조잔디 그리고 K잔디에서 적용돼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는 양민혁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뭐 명단 제외가 됐고 또 손흥민 선수는 연장전에 나와서 득점 아니죠? 어시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자, 저희가 토트넘 경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뭐 크게 코멘트 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충무에키는 프리미어리그래. 이거. 자, 충무에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커와 함께합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가 아니죠. FA컵입니다. FA컵이죠. 진짜 오늘 하나도 안 되네. 야, 큰일 났다. 야, 오늘 하나도 안 돼. 이거 지금 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자, FA컵 저희가 아스날드 맨유 경기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 FA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바로 라인업부터 들어갈게요. 네. 아스날 이거 틀어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틀게요. 품목으로 딱 틀어주시면 제가 이제 예준이가 말하는 대로 쭉쭉 움직이겠습니다. 네. 라인업부터 일단 살펴보죠. 아스날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그냥 파티를 대신해서 조르지뉴가 6번 자리에 섰다. 그러고 이제 뭐 데클랑 라이스 대신에 미켈 메리노가 나왔다. 메리노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은하네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측 윙포워드를 설 선수가 사카도 은하리드도 없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제주스가 나왔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아모린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죠. 선수 파악이 거의 끝났고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좀 적응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터뷰답게 그 아마드 디알로가 약간 경미한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 제외된 걸 제외하면은 컵데이 골키퍼 그리고 바이언드레가 나온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뭐 진짜 여기 가르나초 그리고 네. 이제 바인드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 특유의 아모림의 3-4-1 그렇죠. 형태로 네. 그대로 쭉 나왔습니다. 자, 다 쭉 이어 나가 볼게요. 네, 일단 인게임 리뷰부터 살펴보시면 이번 경기는 일단 달로가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이 퇴장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도 아스날이 주도하고 맨유가 카운터를 치는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이거 말고 앞에 그림이. 앞에 그림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해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매니저인가요? 네. 네, 엔지니어로 오신 건가요? 오늘 안 돼. 오늘은 말렸기 때문에. 자, 네. 네, 일단 아스날이 지공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 아스날이 후방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2-3 전형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 리버풀전과 동일하게 코비 마이누 선수를 조금 높은 위치로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코비 마이누를. 네, 지난 경기에서 코비 마이누를 약간 높은 위치로 올리면서 저 조르지뉴 해당하는 흐라벤베르를 막으면서 리버풀의 전진을 좀 제어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이누가 높은 위치로 올라오면서
아스날의 조르지뉴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이너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중앙 싸움에서 좀 더 확실히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경기를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일한 중원 조합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전 경기 뉴캐슬전에 아쉬웠던 중원 조합을 마이누와 우가르테라는 좀 젊은 중원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리버풀전에서는 확실히 중원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2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을 거의 중원과 같이 5-4-1 형태로 수비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강한 중원을 상대로 맨유가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맨유의 그 중원을 상대로 뭔가 수적 우위를 조금 더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시도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날이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중원 싸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조르지뉴 사실 좀 안 보기도 하지만 조르지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사실 파티가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파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파티가 이슈가 또 있기도 했었어요. 그 최근에 그 성 관련 이슈 있잖아요. 그게 뭐 검찰로 넘어갔니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선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조르지뉴를 선발로 꺼냈던 것 같아요.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좀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경기는 잡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실 이 아스날이 모든 경기를 다 잡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뭐 FA컵이나 컵대회 같은 거를 좀 놓고 가는 팀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아스날은 이걸 꼭 잡고 갔었어야 되나요? 이게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로피예요. 그렇지. 트로피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러고 이제 라인업을 이 정도 힘을 주었다는 점에서 좀 합쳐보면은 이번 경기만큼은 승리를 거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라인업을 쭉 봤을 때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잡으러 온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로테를 좀 돌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보면 아스날의 뒷경기들이 생각보다 빡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요 정도를 좀 타협을 하고 나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차라리 좀 잡고 갈 거면 완벽하게 좀 잡고 가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더라고 라인업 보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 라인업을 변화를 줄 선수가 파티랑 라이스 빼고는 없어요. 사실상 지금 라인업이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스날은 조금 힘을 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카가 없는 게 그쵸, 크죠. 확실히 뭔가 비어 보인다. 네. 사카 없는 것도 있고 막 갑자기 조르지뉴 나오니까 이게 로텐 돌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로텐 돌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전반전의 흐름을 봤을 때 아스날이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사카의 공백 때문인지 뭔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아스날이 뭔가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인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같이 봤는데 전반전 아스날 공격 장면이 그냥 마르티넬리 옵사이드 하나가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아스날이 이제 중원 싸움을 유도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온 것은 좋았지만 뭔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쉬움이 드러났던 그런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전반전 저희가 이제 또 경기 하기 전에 한 번 더 더블 셋이서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 하이라이트 볼 때도 전반전 좀 깜짝 놀랐어요. 두 장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없었나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이 정도로 전반전에 큰 의미가 없었던 포인트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스날이 좀 공격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있지만 맨유가 조금은 저는 지나치게 소극적인으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되게 실리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조금은 전반전만큼은 내려앉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내용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자면 마이누가 전진한 거 이외에도 우가르테가 아스날 기준 좌측 라인을 좀 제어하려는 모습이 나왔고 상황에 따라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높은 위치로 전진을 하면서 이 아스날의 중원 싸움에 가담하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저 리산드로의 전진이 저는 좀 유효했다고 보는 게 지금 보시면 가르나초랑 브루노가 약간 전방 압박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이노와 우가르테 양 측면으로 측면 공간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근데 맨유가 이제 아모림 부임 초반에 이 부분에서 되게 실수가 많았고 뉴캐슬전에 개발린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리버풀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리산드로가 적재적소에서 전진 수비로 끊어내다 보니까 뭔가 저런 측면 공간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리버풀전에는 저 리산드로의 전진 수비에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모림의 3-4-3 그런 구조들이 맨유에 어느 정도 입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가 되게 중원에서의 압박을 조금은 컨셉으로 잡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저 조르지뉴 그리고 루이스 스켈리, 메리노, 웨데고르 이 4명의 중원 조합이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유나이티드의 압박을 좀 풀어내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파이널 서드에서는 조금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전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반전을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네, 지금 넘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도판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두 번째 도파는 유나이티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상황을 조금 만들어봤거든요. 맨유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네, 유나이티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아스날은 이 백스리를 아스날의 쓰리톱이 그리고 2명의 중원을 아스날의 2명의 맷잘라가 대인 마크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체싱을 하면서 이 유나이티드의 후방 자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양 윙백인 마즈라위랑 달로가 좀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공이 향하게 되는데 아스날은 이럴 때 이 양 사이드백 스켈리나 팀버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달로에게 공이 향하는 장면을 예시로 든 거거든요. 달로한테 공이 갔다. 여기 네. 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 팀버가 점프를 해서 달로 쪽으로 뛰어들고 그러면은 스켈리는 전지를 자제하고 이렇게 백포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아스날이 압박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은 역시 이 유나이티드가 빌드업하는 장면, 이 국면에서 한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1대1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을 전방으로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아스날의 센터백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랑 윌리엄 살리바가 신체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뭐 3-4-3이라는 포메이션 자체가 일단 빌드업 과정에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빌드업을 하기가 되게 좋은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3톱이나 2톱을 쓴다고 했을 때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다른 포메이션에 비해서 저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아스날이 이렇게 변형 풀백을 만들면서 이제 풀백의 점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아스날도 상대의 빌드업 체계에 맞서서 좀 맞춘 점수를 잘 준비해 왔다. 그리고 이거는 아르테타가 저는 부임 이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이제 아스날이 잘 준비해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아르테타가 아모림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준비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시즌 내내 준비했을 때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보인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바인드르의 킥이 굉장히 부정확했어요. 골킥 상황에서도 계속 공이 밖으로 나갔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가져갈 때도 계속해서 킥미스가 나면서 아스날이 후방 자원들에게 오히려 공을 주는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버거워했다. 그러면서 아스날에게 계속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전만 되면 이제 뭔가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또 2위로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골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역습 상황들 이런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확실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먼저 득점을 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득점을 했던 장면을 봤을 때 그건 역습 찬스였잖아요. 네, 지금 상황과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축구라는 게 이 공 오래 소유하고 경기 오래 잡고 슈팅 많이 한다고 했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긴다는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장면이 이번 맨유 유나이티드의 선제골로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장면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이번에는 맨유가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했어요. 네. 스켈리가 점프를 하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가르나초의 매치업 상황이었는데 마갈량이스가 조금 미스를 저질렀죠. 네. 그러면서 가르나초에게 공간이 열렸고 결국에는 빠르게 속공 진행이 되면서 유나이티드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은 이거랑 방향만 반대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이 장면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스켈리가 이제 쪽으로 마즈라위로 가고 마즈라위 가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놀랐던 게 저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서 특히 가브리엘이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능하다? 그쵸. 거의 도사라고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가브리엘이 실수하는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르나초가 공을 점프해서 받았나요? 스켈리랑? 아닌가? 마즈라위랑 공을 잡았었나? 마즈라위랑 경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공을 마갈량이스랑 가르나초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리산드로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찔러줬잖아요. 한 번에 네. 쭉 찔러준 다음에 여기서 스켈리랑 마즈라이가 경합을 붙은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 후에 떨어진 볼을 가브리엘이랑 그냥 이제 그리고 가르나초가 둘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충분히 잡아내. 살리바는 무조건 살리바가 아니죠. 마갈량스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이 장면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아스날이 잘 준비해왔다, 내지는 내내 잘 보여주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한 번의 실수가 딱 나오니까 이제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좀 애매한 장면, 내지는 좀 가혹한 장면도 나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뭐 아스날이 실수했다 이런 부분들도 맞긴 하지만 저는 맨유도 잘하지 않았나? 사실 그렇죠. 맨유의 역습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네. 확실히 이 뭐 가르나초가 여기서 이 선수면 좀 욕심 좀 있으니까 때릴 수도 있는 장면들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원래 가르나초였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가르나초가 패스를 줍니다. 네. 네.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이거는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속공 찬스에서 어떻게든 이 선수들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좀 종종 보였어요. 지난번에 리버풀 맨유 경기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그리고 아모림이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훈련 주기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모림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유나이티드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번 경기처럼 좀 큰 빅클럽을 상대로 할 때의 역습 과정을 좀 이제 리버풀에 이어서 아스날전에서 좀 많이 완성이 된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뭐 이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이거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가르나초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리바와 조르지니였던 것 같은데. 팀버도 그래서 오고. 팀버도 해야죠. 오고. 뭐 어쨌든 여기 네. 이 셋만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공을 놓쳤어요. 이 공을 놓치고 이제 가르나초가 끌고 오죠. 끌고 오면서 조르지니가 이때 멘토가 됐던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붙어야죠 일단. 가르나초와 조르지니가 붙으면서 이 두 명이 뛰어옵니다. 쭉 뛰어오는데 확실히 이 살리바한테 이지선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을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가르나초가 여기를 주면 호일이 받을지 아니면 브루노가 받을지 이 장면들 이거 살리바한테 계속 시험을 걸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장면이 올 시즌 리버풀이 제일 잘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격진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 내지는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딱 저렇게 한 번에 상대 실수가 나오거나 자신들의 역습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공격진 한 3-4명이 쫙 벌려서 뛰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는 지금처럼 이지선다 내지는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근데 이제 맨유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식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맨유 팬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골 장면은 확실히 맨유가 이제 슬슬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뭐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 네. 어찌 되었던 간에 유나이티드가 이런 득점을 뽑아내면서 경기 양상을 고려해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이 어쨌든 계속해서 주도하는 흐름,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역습으로 가져가야 되는 흐름에서 이런 식의 선제골은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흐름이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네. 이 달로가 실수를 해요. 달로가 이제 퇴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옐로 카드 받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장면 보고 이거 달로가 속았다. 달로가 완전 잃혀 버렸다. 사실 이 메리노와 이 태클 메리노한테 걸어버렸던 태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이거 본 장면에서 제가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달로는 이거 공 내가 놓쳤으니까 소유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태클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메리노가 좀 영리하게 공을 뺐어. 이거 내가 발만 좀 갖다 대면 이거 왠지 얘 퇴장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이 벌어졌고 달로는 일어나자마자 나 진짜 이런 고의로 한 거 아니다라는 제스처를 엄청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달로가 메리노한테 완전 속았다. 로 보이시더라고요. 메리노가 또 경합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리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달로가 그냥 태클 쭉 가고 이제 메리노 그냥 부딪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로가 한 명 빠지면서 수적 열세로 펼쳐지는 메뉴였습니다. 네. 아모림도 인터뷰에서 이 달로의 퇴장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명으로 아스날을 압박하는데도 빡센데 11명으로 아스날을 압박하는데도 빡센데 10명이 되면 얼마나 또 빡세겠냐 이런 걸 상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아모림 감독은 조금은 더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곧바로 직후 장면에서 마갈량이스의 동점골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은 남은 한 2-30분의 상황에서 10명의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을 한 번만 뚫어내면 거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으로 그려졌죠. 근데 이제 뭐 그 장면에서
사실 장면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PK도 그 이후로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PK도 맞고 또 사실 뭐 하베르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하베르츠도 뭐 또 하나만 뭐 어쩌지 그쵸. 해갖고 네. 넣었으면 경기는 아예 그냥 아스날이 승리로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홈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아스날 쪽으로 많이 흘러갔을 거고 체력적으로도 아무래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페널티킥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 하버츠가 두 골을 놓친 것도 있지만 페널티킥을 막으면서 유나이티드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바인드라가 조금 흐름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요한 선방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나이티드를 좀 세게 말해서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왜 써도 되지. 네. 그렇죠. 결국에는 죽이지 못한 아스날이 이 네. 허점을 보여준 아스날이 결국에는 유나이티드의 좀 사기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이 메가이어와 하베르츠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인데 네, 이게 이 FA컵은 지금 라운드는 또 VAR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심판이 보고 그냥 바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진짜 몇 년이니까 이거 18, 19 시즌부터 했던 것 같아. 18 월드컵 때부터 했었나? 그렇죠. 그래갖고 그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VAR 없는 세상을 지금 경험해본 지가 VAR 있는 세상을 경험한 지가 한 6, 7년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완전 적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반칙을 PK를 줄 정도인가 아닌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메가이어가 손을 쓰긴 썼어요. 손을 쓰긴 썼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베르츠가 좀 유리하게 좀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죠. 심판이 조금 속임수에 당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 장면을 포함해서 경기 전반전에 보면은 이제 브루노가 위험 지역에서 넘어지는 장면도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아마 VAR이 있었으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맨유 팬들 입장에서 이 경기 주심이 상당히 좀 불만스러웠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나오고 뭔가 그걸 뒤집을 만한 기회가 아예 없다 보니까 맨유 팬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억울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위기를 기회로 그런 진짜 바인드로가 이거 PK 막으면서 그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맨유 입장에서는 그냥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생각 정도 됐고 또 심지어 그게 분위기를 타서 네. 승리까지 뭐 가져갔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 이어서 전 연장전까지 어쨌든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의 공격을 그냥 계속해서 잘 막아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조금 더 전진시켜서 박스 안에서의 경합을 제외시키고 그러고 이제 웨데고르를 강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아스날의 찬스 메이킹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부분 역시도 조금은 인상적이었고 이후에 5-3-1 형태로 내려앉아서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역 수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하는데 꾸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후부터 이제 뭐 후반전 이제 아마가 연장전 들어가기 때쯤이었나 아니면 후반전이었나 네. 좀 스털링이 좀 나와가지고 좀 한번 흔들어 제껴주고 네.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이 골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뭐 메리노도 놓치고 하베르츠도 놓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더 더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확실히 넣어줄 찬스를 못 넣다 보면 진짜 꼬이거든요. 그쵸.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아스날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결정 지어줘야 될 때 결정을 지어주지 못한 것은 확실히 좀 실책이 있지 않나 아스날 네. 입장에서 라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아스날 팬이면 이 경기는 너무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사실 전반전 아스날이 기록한 XG값이 0.16이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전에 아스날이 뭔가 공격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는데 이제 후반전 특히 이제 달로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아스날이 어느 정도 준비를 잘해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맨유가 내려앉다 보니까 그냥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후반전부터 기록한 XG값이 3.06이고 3.06 그리고 와. 마갈량이스가 기록했던 그 득점이 어찌됐든 메가 그 더리우트한테 약간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던 골이기 때문에 XG값은 0.03에 불과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어려웠어. 이건 어려웠어. 그럼 사실 PK를 포함해서 결정적인 기회들이 3골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XG값이 온전히 골로 전환되는 수치가 아님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운때가 안 따랐다.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기는 종종 있죠. 이런 네. 뭐 확실히 XG 값이 축구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득점 찬스는 많았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장면들 굉장히 축구 경기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스날 뭐 다르게 얘기하면 아스날이 운이 없다.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스날이 골을 더럽게 못 넣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는 더럽게 못 넣는다 쪽이 그렇죠. 맞지 않나. 이번 경기는 좀 그랬던 어. 것 같아요. 뭐 바인드로가 잘 맞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특히 그리고 아스날의 전반기를 좀 이끌었던 웨데고르나 카이하버츠가 이번 경기에서 둘 다 부진을 하면서 결국에는 해결사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데고르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가 좀 제 역할, 즉 PK를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골 하나는 넣어줬어야 되는 장면에서 못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린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후에도 뭐 공격 자원들을 좀 넣긴 했어요. 뭐 토르사르도 뭐, 네. 뭐 몇몇 장면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막판으로 가면서 저는 뭔가 승부차이 가면 그냥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뭔가 흐름 자체가 그냥 이러다가 승부차이 가서 지겠지라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결국 뭐 승부차이까지 가게 됐고 누가 놓쳤더라? 하버츠가 놓쳤죠. 하베르츠가 놓쳤죠. 네. 하베르츠가 찰 때가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두 킥이었던 번째 킥이었던 것 같은데 하베르츠가 원래 차는 그 느낌이잖아요. 네. 두둑 그렇게 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나요? 두둑 얘는 거리가 짧잖아. 차기 전에 PK. 그래서 차기 전에 두둑 뚝 그렇게 차는 것 같은데 하베르츠가 이렇게 찼을 때도 확실히 좀 못 찬다. 근데 원래 되게 잘 차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저는 근데 안 차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원래 카이하버츠가 되게 페널티킥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번 경기에서 못 넣은 골만 해도 그냥 되게 빅찬스 미스도 많았고 그냥 기본적인 실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아스날이 이거는 패착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장면을 보면은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안 들어가기도 했고 하베르츠가 오늘 워스트급으로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는 순간에도 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라는 느낌이 그치. 좀 강하게 들었어요. 네. 반면에 바인드르는 무슨 패기를 내뿜는 것처럼 막 노려보고 있는데 하베르츠는 뭔가 좀 주눅 들어있는 듯한 인상이 받았고 실제로 그것이 그 한 골차를 가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의 승부를 가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키커와 골키퍼 내지는 상대 키퍼와 바인드르 뭐 이 정도의 패기 차이에서 좀 갈라진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승부차기에서는 기세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좀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바인드르가 좀 비교해서 라야가 짧다. 그렇죠. 짧다. 진짜 짧다. 바인드르가 키가 198이에요. 198. 네. 근데 라야가 183이거든요. 183. 예, 사실 15cm 차이면 이게 암리치까지 그러니까 팔 길이까지 계산한다면 이거 차이가 30 나겠죠. 30 나거든요. 네. 자하나야. 그게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 이게 어제 면적만 또 봤을 때도 더 넓기 때문에 바인드르가 그렇죠. 확실히 키커 입장에서는 좀 라야를 상대하는 거와 또 바인드르를 상대하는 건 정말 느낌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네. 여기서 또 라야도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라야 이 PK를 앞두고 있을 때 네. 라야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키어런 티어니를 넣은 거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르지뉴를 일단은 113분에 빼고 키어런 티어니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르지뉴도 페널티킥 키커로서는 훌륭하죠. 나쁘지 않은 선수잖아요. 최근에 한 번에 딱 2번이었나요? 그 이탈리아를 떨어뜨린 네, 두 번의 두 번 PK 빼고는 커리어 내내 계속 잘 찾아오는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네투무라라 자체도 페널티킥 선방에 있어서 저는 괜찮은 골키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은 네투가 이번 시즌에 아스날 공식전에 한 경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PK 마크로 정도는 나와야지. 아니 일단은 뭐 네트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투는 상당히 크죠. 근데 한 90 될 거예요. 아니 라야보단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라야가 89입니다. 89. 얘도 좀 애매하네. 근데 얘는 엄청 길어 보이는데. 머리가 잘 맞거든요. 커서. 그리고 PK를. 네. 근데 이제 라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좀 아쉬움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킥을 차는 순간에 이제 조금 뭐랄까요? 미리 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확실히 자기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빨리빨리 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골이었어? 우리가 보고 아까 얘기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 골에서는 그냥 아예 먼저 그냥 녹아버렸어. 진짜 이러고 넘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왼쪽으로 뛰어야겠지를 상대 키커한테 보여줄 정도로 빨리 뛰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에 있어서는 또 아르테타가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차라리 그쵸. 네트를 한번 또 믿어보고 써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코치진 입장에서는 또 라야를 그냥 그대로 밀고 갔어도 될 법한 게 이번 시즌에 페널티킥 선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하나는 이게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4개 정도 아스날이 PK를 허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 막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차라리 티언이 넣어서 후반전에 공격력 더 강화시키고 여기서 승부를 보자. 라야가 승부차이까지 가면은 하나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패가 되었죠. 네, 아니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에 우리가 승패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뭐 라야가 좀 아쉽지 않나 뭐 말해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전 라야를 빼는 선택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된다 봅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지금 4개 중에 하나 막았다 이 얘기를 했지만 100개 중에 25개 막은 것도 아니고 지금 4개의 표본을 가지고 하나 막은 걸로 굉장히 좀 선방률이 좀 이번 시즌 한번 막았으니까 이거는 아마 아르테타 입장에서도 티어니 말고 차라리 네투를 내보내는 그 선택을 해보는 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승부차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스날에 대한 변호를 한 번만 더 해보자면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아스날이 페널티킥 가서 승부차기 가서 라야가 맞고 이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치진 입장에서는 그냥 라야 믿고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네. 뭐 라야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리산드로한테 완전히 너무 녹았어. 다리 풀린 거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라야가 PK가 승부차기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도 아니죠. 뭐 거의 처음 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터무니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장면 하나만 봐도 좀 인상이 좀 깊게 남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마르티넬이 그 골을 그냥 대놓고 나 여기로 뛸 거야를 보여주더라고요. 차기 전에. 그래서 저런 거를 보니까 라야는 제 인식에는 이제 PK를 못 막는 선수가 돼버린 거죠 지금. 네. 이거 인식 깨려면 한 2번 막아야 돼. 내가 볼 때. 어쨌든 뭐 라야가 이 아쉬운 라야 선택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저희의 또 의견을 좀 저의 의견을 한번 표력을 해봤는데 한번 다음 후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스날이 3경기째 무승이에요. 이게 무승부가 2개죠. 결국 이제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하긴 해야 되니까 네네. 무승부 2개 패배 하나인데 이게 다음 경기 또 북런던이거든요. 이게 또 토트넘이 참 이상하게 강강약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전술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토트넘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문에 이 3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이제 120분까지 뛰고 목요일날 북런던 더비를 또 치러야 되는데 한 이거 어떻게 좀 돼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또 아니면 이거 지금 경기력도 안 좋고 경기력이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120분까지 뛰었고 뭐 토트넘도 120분 가까이 뛰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 좀 이번 북런던 더비 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운이 안 따라서 최근 3경기가 좀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특별한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스날이 하향세에 접어드는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뒤에서도 아스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 만약에 못 이긴다. 뭐 11월 내지 12월에서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르테타의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3경기 연속 무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스쿼드의 뎁스가 좀 많이 어렵다. 결과를 내기에. 근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르테타가 초래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당장 이 스쿼드의 상황을 봤을 때 아스날이 성적을 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사실 스쿼드가 없다. 뭐 부상이 좀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제수스도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뭐 외대고로도 부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되게 좀 크게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나갔어요. 근데 후반전이 되고 계속 뛰었거든요. 120분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거에 대한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부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 경기 전에 칼라피오리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리고 팀버가 이번 경기에서 100분에 나갔거든요. 이것도 햄스트링 관련 이슈 때문에 나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목요일 경기. 네. 즉 이제 목요일 경기. 목요일 경기?
생각보다 어려운데. 힘들죠. 생각보다 그쵸. 너무 빡센데. 네. 뭐 어제는 이 경기 하루 쉬고 그리고 회복 섹션 하고 전술 훈련 한번 하면 아마 외대고르나 이런 이제 좀 체력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회복 섹션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을 때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토트넘도 좀 재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해볼만 할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필 이 팀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강강약강이라 뭐 좀 강강약강인가요? 강강약강이라 해야 되나? 강강약강 강량약강. 강강약강 강강양약 강강약강. 예, 강강양약으로 해야 되고 이건 강강약강은 진짜 강한데. 진짜 리버풀 아니에요? 그치 강강양약 네.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즌은 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다음 경기 맨시티도 있을 텐데. 아스톤 빌라 한번 만나고 이제 그다음- 다시 챔스 주간이 돌아와가지고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빡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리그만 놓고 봐도 토트넘, 빌라, 올버햄튼 원정 갔다가 맨시티 만나고 다시 뉴캐슬 이제 리그컵 2차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주에 2경기씩 빡세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아스날의 얇은 스쿼드 내지는 많은 부상자가 이런 부분에서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여기 챔피언스리그가 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 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빼고 드린 거.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치르다 보면 야 이제는 스몰 스쿼드 안 되겠다. 경기도 너무 많다. 근데 아스날은 수비진에 있어서는 스몰 스쿼드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누워 있는 선수가 지금 한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은 뭐 운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부상이 많은 선수들을 알고 있음에도 영입한 보드진을 탓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한다의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팀이 이 선수 부상 당할 거니까 준비해 놓자 이런 거는 그런 건 있죠. 이 선수가 부상이 많은 선수니까 준비를 하자 이런 건 있지만 이 선수가 부상 당할 거니까 백업 두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결국 이거 뭐 교체 자원으로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영입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 선수 부상 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단적인 예시로 루이스 스켈리 선수가 아스날의 거의 4번째 내지 5번째 레프트백이거든요. 네. 주전 자원인 칼라피오리 다쳤죠. 세컨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토미야스도 뭐 하나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토미야스도 다쳤고 진첸코도 다쳐갖고 요새 경기력 엉망이고 티어니. 키비올은 안 되고 티어니는 스쿼드 외자원이고 그렇게 밀려서 지금 스켈리가 거의 최근 이번 달에는 거의 주전 자원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스날의 수비진 부상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뭐 북런던 더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 아스날이 쉽진 않다.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르테타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내는지 정말 이 칸셀루를 칸셀루를 내보내고 3백 형태로 만들었던 뭐 펩 가르디올라처럼 그런 뭐 이제 윙백 없이 축구한다듯이 뭐 이런 패턴을 만든다든지 아르테타도 정말 한 커플을 더 벗겨내려면 그 정도의 퍼포먼스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를 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감독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볼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주제를 고를 때 희찬이 형이 바로 한마디를 딱 던지셨거든요. 아르테타 한번 다뤄달라. 이제 슬슬 뭐 아웃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당장 나가라 이건 아니지만 아쉽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맨유는 잘했고 아스날은 상당히 아쉬웠던 이번 경기를 뒤로 하고 아스날의 이번 시즌이 과연 부진한가? 그렇다면은 아르테타는 정말 이제 나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가? 그저 그런 감독이 돼버린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테타 나갔다 이거는 너무하다. 팬들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아르테타 나가라는 말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뭐 개요부터 들어가 보자면 이번 시즌만 놓고 따졌을 때 아스날이 부진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가혹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리그에서 2경기밖에 안 진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올 시즌을 놓고 봐도 4패입니다. 올 시즌 4패? 네. 이번 굉장히 경기도 좋지. 공식적으로는 무승부다 보니까
단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에서는 11승 7무 2패로 2등. 무는 좀 많다. 네. 챔피언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승 1무 1패로 3등. 그거 괜찮아. 네. 한번 질 수 있고 무슨 할 수 있지. 뭐 네. 6경기에서. 뭐 FA컵은 방금 떨어졌지만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4강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1차전에 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세부적인 뭐 스탯을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입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득점도 첼시와 함께 공동 3등입니다. 나쁘지 않다. 네. 39골 넣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흘러가는 과정이 지난 두 시즌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딱 그냥 아스날이 타이틀 위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트로피가 필요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성적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리그컵도 어떻게 보면 4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1차전은 홈에서 졌죠. 그렇죠. 2대0으로 졌고 FA컵은 방금 떨어졌고 리그는 뭐 사실 리버풀이 미끄러지지 않는 한 아스날이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승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뭐 챔피언스리그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챔피언스리그를 뭐 사실 한 8강까지 우승이 가야. 유력한 팀이 잘 정하고 가진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챔스 생각보다 맨시티가 없으니까 레알 20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이 챔스 우승할 거니까 아르테타 자르지 맙시다. 이거는 그건 그죠. 이건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아르테타가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모습을 좀 고려해보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FA컵이 있죠. 그 이후로 쭉 못하고 있어요. 그 우승하고 나서.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이거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우승한다는 솔직히 말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미끄러져서 그렇지 사실 맨시티를 이긴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네. 부분이라 생각해서 사실 리그는 좀 빼고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챔스 끼고 컵 대회도 우승해야 되고 이러려면 생각보다 요즘은 되게 힘들어요. 이 경기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아스날 그리고 아르테타가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이 포지션을 좀 애매하게 잡아가고 있다. 그래요? 리그 우승도 도전하고 있어.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뭔가 우승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뭐 토트넘처럼 이거 하나라도 뭐라도 따면 돼. 뭐 이런 분위기라면 차라리 집중을 다른 데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물론 모든 감독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한 번 또 낼 때 좀 더 베스트로 내고 이 포스테글로 감독처럼 확실하게 오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지려고 경기에 나오진 않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제가 트로피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그 사카랑 살리바가 재계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2년이 남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근데 두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놓고 봐도 그냥 월드 클래스다. 각 포지션. 네. 인정이지, 인정이지. 이 각 포지션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아스날이 이런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타이틀을 위해서 나가고 싶다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잡을 명분이 없는 거죠. 야, 근데 사카 살리바는 지금 좀 매번 말이 있잖아요. 네. 누가 레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옛날에 인터뷰에서도 살리바가 되게 야망이 세서 언젠가는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살리바가 몇 살이죠? 아직 01이죠. 어리죠. 와, 01. 네. 이제 01. 한국 나이로 25, 25? 뭐 외국 나이로 23. 그럼 아직 어리네. 그러면은 한 단기 계약은 그럼 살리바? 그러면 전성기 전에는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수비수는 또 전성기 늦기 때문에 네. 가겠다 이러면은 갈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사카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카는 보이니까. 로컬 보이에다가 이 선수는 어디 나갈 분위기의 선수는 아니긴 한데 저는 사실 아놀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 이러길래 그렇죠. 근데 또 아놀드는 또 딸 건 다 따가지고 리버풀에서 동기부여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선수 핵심 선수에 대한 재계약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우승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네. 봐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아스날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시즌 부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초반에 좀 많이 스노우볼이 굴러갔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부터. 네.
일단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초반 3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스노우볼을 굴러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스날 맞자. 아스날 계속 못 이겼지. 네. 극초반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경기는 브라이튼전, 맨시티전, 본머스전이거든요. 다 비겼어요. 이 경기에서. 본머스는 졌습니다. 네.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스가 되게 그렇죠. 애매하게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경고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경기인 북런던 더비에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이 갔고, 그리고 웨데고르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당했고. 네, 그래갖고 웨데고르가 이 부상을 달고 국가대표 갔다가 큰 부상으로 와서 던지면서 오래 쉬었죠. 네, 되게 오래 쉬었죠. 이게 첫 번째 스노우볼. 그리고 두 번째 스노우볼은 맨시티전 무승부. 이 원정에서 그 로드리 십자인대 부상 나간 그 경기거든요. 이 경기에서 트로사르가 역시 시간 지연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논란이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라스트 미닛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죠. 완전 막판에 스톤스한테 실점 허용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스노우볼. 그리고 세 번째는 본머스전 패배. 이것도 트로사르가 좀 발목을 잡았는데 클리어링 미스를 하면서 살리바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적 열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살리바가 퇴장당하면서 그 다음 경기 리버풀전이었거든요. 살리바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 경기도 결국에는 후반전에 키비오르가 나오면서 키비오르가 미스를 저지르면서 맞아.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사실 이 퇴장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어찌됐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정이 바뀌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보겠다고 해서 당시에는 팬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석연치 않았음에도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이 뒤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선수들이 퇴장당하지 않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바꿨을 때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시 자신들의 스탠스를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당장 뭐 골키퍼에 대한 차징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볼을 끄는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추가 시간 11분씩 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3, 4분으로 줄어들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만 손해보고 이게 다시 규정이 조금씩 바뀌면은 이건 상당히 좀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시간 지연에 대한 옐로 카드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나도 좀 이해 안 돼. 이 그 달로 처음에 옐로 카드 받은 태클 아시죠? 스켈리한테 이번 경기에서 그 태클이랑 그냥 시간 몇 초 끌었다고 주는 거랑 같은 판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사실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네, 같은 레벨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는 그래서 그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카드 있잖아요. 만약에 이 룰이 제대로 만약 고쳐야 된다면 저는 카드도 하나 그 오렌지 카드 있잖아요. 그거 것처럼 3분간 퇴장 뭐 이런 거. 그거든 간에 저는 차라리 레벨을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게 낫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전 옐로우가 진짜 애매하다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태클로 인해서 옐로우나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지연 뭐 이런 걸로 옐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시간 지연한다 뭐 이런 것도 옐로 받는 거 있잖아요. 물론 골키퍼가 후반 막판에 승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저는 사실 옐로가 받아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뭐 경기가 초반이나 아니면 뭐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옐로우 이거랑은 좀 그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죠. 이게 옐로우의 그 평가가 저는 진짜 애매하다고 보는 편이라서, 진짜 만약에 조금 혁명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 카드 하나 추가하는 건 좀 필요하다 보고, 아니면 전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시즌 중에 룰을 왜 바꿉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이거 시간 제한 이렇게 할 거면 쭉 해야지. 그렇죠. 그러고 이번 시즌은 그렇게 했으면 그냥 다음 시즌 안 할게요. 그냥 해보니까 이거 별로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즌 중에 바꾸는 건 이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심지어 아스날 상대팀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옐로 카드가 안 나와서 그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았던 기억도 저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스노우볼로 굴러오다 보니까 사실 승점을 쌓지 못한데 이런 좀 판정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거는 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이후에 굴러간 스노우볼이 더 컸어요. 이 세 경기들로 인해서 주전 자원들이 계속해서 갈릴 수밖에 없었고 쓰던 자원들만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적 열세 상황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핵심 자원들이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에 유로를 뛰고 오면서 거의 잉글랜드가 연장의 연장을 거듭해서 결승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갈렸던 데클란 라이스와 살카. 그러고 이적 자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자원들이 칼라피오리, 메리노, 토미야스, 베나이트 같은 자원들도 꾸준히 부상을 당하면서 아스날의 스쿼드에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다랐어요. 야 이건 모르겠다. 이게 결국 퇴장 징계는 이게 선수들 간의 이제 뭐 체력적인 부침. 이게 저는 그냥 그거예요. 이거 경기 수 일단 너무 많고요. 경기 수 많고 국대 경기에 갔다 오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축구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저는 사실 그렇죠. 그게 보기 싫어요. 아스날 팬들이 이번 시즌에 대해서 지적을 더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재미가 없다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퀄리티 이게 이기려면 프로 세계에서 이기려면 이게 뭐 이상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에 뭐 실리적인 거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스칼리가 나와가지고 뭐 뭘 기대해. 사실 1인분만 해줘도 오구오구인데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 뭐 아스날이 지금 이런 퇴장 징계로 인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사실 이제 요즘 선수들이나 감독들 중에 경기수 얘기 안 한 사람 없어요. 어제 포 감독도 그 얘기했어요. 네, 경기수 많다고. 네. 포스테코 걸로요? 네. 경기수 많다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어제 기자회견 영상 봤어요? 어제 경기는 안 봤습니다. 그 어제 기자회견장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라운드 위에서 했어요. 멋있다. 네, 그라운드 위에서 했는데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주전자원들 120분 뛰었는데 아깝다 생각 안 하냐 했더니 나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경기수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래 이렇게 뛰어도 되는 건데 경기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스날의 이번 시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어찌됐든 저는 토트넘 케이스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단순히 아스날이 축구를 못한다 내지는 고집을 부리다가 자신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판정 이슈도 좀 있었고 뭔가 일정이라던가 선수들이 악순환에 갈리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올 시즌 뭔가 제 컨디션을 못 보여주는 것 그리고 승점을 쌓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아르테타 나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트로피 못 따는 거는 저는 조금 비판받아도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오늘 상대였던 맨유는 터나흐 그렇게 욕하면서도 매 시즌 트로피를 따왔잖아요. 그죠. 리그컵 하나, FA컵 하나. 음. 근데 아스날은 19-20 시즌에 땄던 FA컵 이후에는 매번 우승 후보라고만 분류가 됐었지 한 번도 작은 컵 대회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스날 팬들이 단순히 한 5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챔스에 가는 게 일단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궤도에 올랐고 맨시티 리버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우리가 떠올랐다라고 느끼는 와중에 아르테타가 이렇게 뭔가 계속 아쉬운 판단들을 하면서 트로피 앞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실 이건 팬 입장에서 이거는 감독 편을 들어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예준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르테타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랬죠? 애매하다? 애매한 선택을 한다? 근데 애매한 선택이 맞나?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그냥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근데 리그 운영은 둘째치고 저는 토너먼트에서의 역량은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리고 그거는 약간 DNA도 진짜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에메리 볼 때도 가끔 쟤는 진짜 특이하게 유럽파는 이렇게 잘하는데 첫 챔스 시즌에 가면 이상해진다. 첫 시즌에 티언이랑 오바메양 활용해서 FA컵 딴 것 이후에 위협적인 그러니까 트로피를 딸 만한 그냥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트로피 따려면 뭔가 그게 있어.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축구에서는 정말 맨시티처럼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요즘 따라 제 체감은 그런 건데 생각보다 그 이제 뭐 지공 상황보다 속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뭐 맨유 봐도 그렇고 맨시티랑 했는데 맨유가 이기고 이런 거 보면 또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확실히 좀 어렵네요. 네. 아르테타가 어렵다. 네. 제 기억에 아마 커뮤니티 실드를 재작년인가에 한번 땄을 거예요. 그거 치면 작년이었나? 커뮤니티 2번 땄어요. 커뮤니티 실드. 그 사이에. 그래갖고 그 인터뷰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테타 트로피가 1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는데 자긴 커뮤니티 실드 2개에서 3개다. 3개나 땄는데 뭐라 하냐. 뭐 이런 식의 좋은 감독이네요. 그거 한국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정해줄 부분은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뭔가 UEFA 슈퍼컵이나 오늘 얘기할 뭐 스페르코파 대 그건 에스파냐 다르지. 이런 거에 비해서 뭔가 팀들이 약간 한 이 경기잖아요. 대회를 어. 치르는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대하는 마인드가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완전 다르겠죠. 그냥 시즌 초반 시작하기 전에 야 오늘 한번 잘해보자 이러고 나가지 근데- 않을까? 성격은 똑같아요. 같은 격의 대회기는 해요. 근데 그거지 선수들은 야 오늘 지금 진다고 뭐 울어.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하다못해 카라바오컵이라도 하나 따오면은 그래도 뭔가 이 명맥을 이어갈 상승세를 이어간 명분이 생길 것 같은데 단순히 이번 시즌 좀 경기를 못한다 해서 그치지 않고 뭔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스날 팬들이 그래도 한 끗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마무리 좀 해보자면 아르테타가 아웃해라는 조금 그건 아니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우승이 필요한 시점에서 네. 아르테타가 조금 아쉽다. 이제 아르테타도 우승을 향해서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1부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